오늘 국민들이가 이렇게 기다려 보게. 바로 이어 생각하겠습니다. 정동영 대표님의 동수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약속은 국가 간이건 국가와 국민 간이건 개인 간이건 소중합니다. 특히 약속은 목숨보다 귀하다. 신뢰가 전제될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약속 파기 또 북미 간의 협상에서의 서로 상대방을 신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작년 10개월 전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하는 핵심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입니다. 10개월 뒤 북미관계는 새롭지 않습니다. 약속의 이행, 불이행의 책임은 양쪽에 다 있다고 봅니다. 누군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표와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제재 자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절반의 성과로 끝났습니다. 45일간 하노이 후폭풍에 시달리던 한반도 정세를 북미 협상 재개로 초점을 이동시킨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명확한 입장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빗새 틈 없는 공조라고 말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는 민족 공조를 얘기하고 분명한 주관과 확고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개념이 우리의 개념은 뭔지, 목표는 뭔지, 절차는 뭔지 우리의 안을 분명하게 갖고 세계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번 주 평양을 방문하게 될 대북 특사가 한미 정상회담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고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독자성, 한미관계의 남북관계를 종속시켜버린 이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주권국가입니다. 남북관계는 주권국가에 속한 사항입니다. 유엔 제재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제재 항목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주권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 타미플루를 2개 보내주는 것이 어찌 미국의 승인 사항입니까?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인 WFP가 북한의 영유아를 돕기 위해서 800만 불 지원을 요청했고 우리가 보내기로 한 것이 어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민에게 진지하게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제3금융지를 육성하겠노라는 공약은 공연불이 됐습니다. 전북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약속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는 정치를 가지고는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귀한 자산이 신뢰인데 신뢰를 이렇게 밥 먹듯이 까먹는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국정 개혁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용역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는 지난 3월까지 공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공개와 함께 이 정부의 공식 사과, 만일 이 금융중심지를 유보한다면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도민들의 박탈감과 전국이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꼴찌. 올해 290조 법인세, 부가세, 법인세 징수 대상 가운데, 징수액 가운데 전라북도가 2조 5천억입니다. 0.88% 경제입니다. 1% 경제도 못 되는 전북 경제. 충청북도에 밀려나고 강원도에도 밀려난 전북 경제 속에서 유일하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바라봤던 전북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민주평화당은 적극적으로 대변해 나갈 것입니다. 예, 우리 국회의 뿌리인 상임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한마음으로 참석해 기념한 행사는 매우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처럼 여야가 협치의 국회를 열어서 민생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를 간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 일정마저도 거대 양당의 강대강 벤치에 막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주 본회의 일정부터라도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고성 산불 피해 중흥 지원을 위한 모금은 이번 주 중 의결을 반드시 해야 하고, 또한 늦어도 4월 중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론 추천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또한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역시 시간이 없습니다. 여야 간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가 할 일을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좀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것을 교섭단체 3당에 촉구합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뚜렷한 결실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논의가 꽉 막힌 상황에서 비핵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한미 간 이견만 녹슬고 말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입장이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사관과의 예결관계에 금이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장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본격화해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 모색하는 한편으로 벼랑 끝에 선 한반도 정세의 균형을 회복할 계기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만나보자는 식이 아닌 빅딜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성과를 도출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대미 강경 자세를 구축하는 김정은을 설득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엽 부부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임실 취재의 아버지 지정원 신부께서 향년 88세로 선종하셨습니다. 한평생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오신 신부님 덕분에 임실 치즈는 한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고 임실구는 연 27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 어려운 임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자가 아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가 아니셨나 싶습니다. 고 지정원 신부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피어보지 못하고 참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최근도 여러
여러 가지 강원도 주변 산불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에서 우리 정동영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전주, 완주 혁신도시를 제3금융지로 지정하려는 그런 계획이 일단은 보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 중심지를 육성하려는 이런 계획이 아직 여건이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등의 이유로 보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우리 국가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서울, 또 영남의 부산, 호남의 전주, 완주 혁신도시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인데 이렇게 보류되고 또 전국에 있는 또 우리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나 혼자 살자가 아닌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자는 지정원 신부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최근 그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그런 모습에서 과연 이것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향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자는 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서민과 약자를 대면하는 후보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청문회를 통해본 실상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발을 잘 못 사서 발에 맞지 않는데도 억지로 우겨 신겠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기도 없어서 꼭 이분이어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주식 보유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가 업무 시간에 행한 수많은 주식 거래는 나 혼자 잘 살자는 것이지 적어도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주식 투자자인지는 몰라도 헌법을 다루는 지도자의 위치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차제 외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추천이 되고 청문회 과정에서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조국 민정수석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 수준에서 평가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조국 민정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청와대 인사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자기들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길 무수호지심이면 비이냐라고 부끄러운 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본인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예, 바로 그 금융 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말씀하세요. 저는 모두 다 오늘 그 세월호 참사 5주기 행복한 추모 전야제를 열리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과 실체적 진실 규명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심지어 추모 행사 방해 세력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아픔에 비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의 트라우마와 망가진 지역 경제로 진도 국민의 어려움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음식, 관광, 숙박, 수산업의 매출액 감소가 20 내지 70%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수년째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법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경제가 타탄으로 내몰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진도 피해 지역 보상을 위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금 현재 141개 시군구에서요, 시군에서 470여 곳 정도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는데요. 그 임대료율이 농기계 구입 가격의 0.2%까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그러한 농기계 임대 사업자의 임대 사업의 최소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겠다 해서 입법 예고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지자체의 기준보다도 2배 이상이 비쌉니다. 이 정부의 임대료 이 시행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실제 농민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대료의 2배 이상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농기계 이 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서 생산성 높이고 생산 민원 대폭 낮춰야 되는 그런 마당에,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마당에 차례에 정부 농기계 임대료의 기준을 최소한 지금 현재 상당수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는 그런 요율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통령님을 하겠습니다. 들고 제가 선창하면 뒷부분을 삼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파기 전북 도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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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금융 중심지 지정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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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금융중심지 지정 용역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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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금융중심지 지정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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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어요?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해요. 정적국민 분노한 여기 차량.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파기 전북 도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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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